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 TV 오늘 23회를 맞아서 북쇼에서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바로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요즘 엔잡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잡러가 뭐지? 또는 엔잡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는 엔잡러가 되기 위한 역량, 또 준비할 거 뭐가 있지? 이런 책을 총망라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책입니다. 오늘 대표되는 저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옆에 김영기 박사님, 그리고 문성식 이사장님, 이준호 소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인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김영기입니다. 네, 저는 한국 컨설턴트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인생 2막에 신중년들을 위한 로드맵을 잡아주고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들이 인생 2막을 아주 행복하고 뜻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제 하는 역할입니다. 네, 옆에 문성식 이사장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식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인큐업넷이라는 교육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엔잡러 같이 명지대학교에서 창업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한국능률협회에서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이라든가 진로 설계, 창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엔잡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케팅혁신연구소의 이준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 관해서 취준생 위주로 MD 교육이나 마케터 교육 또는 브랜드 매니저 교육을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기업 교육이나 기업 컨설팅, 그리고 이제 기업 직무 코칭이나 임원들 코칭을 하고 있는데, 부캐릭터로 디큐브 엔잡러 센터라는 것들을 작년에부터 준비해서 올해 설립하게 되었고요.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과 그리고 디큐브 엔잡러 센터의 신중년들 잘 매칭하고 융합하고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책에 관한 질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김영기 박사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경력들이 좀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유명한 게, 또 유행하는 게 부캐, 본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부캐가 있고 본 캐릭터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영기입니다. 저는 인생 2막에 51세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지금 그야말로 엔잡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받는 데가 한 30군데가 넘습니다. 직업이 20군데, 예. 월급이 30군데고요. 예. 부럽습니다, 박사님. 네, 주로 하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서 15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컨설턴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사관학교 만드셔서 신중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게 저 역할이고요. 네. 나머지 직업들은 이제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 면접관이나 전문 강사라든지 어떤 그런 자문위원이라든지 평가위원, 이런 이제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대표 저자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책을 공동 저자로 집필하신 좀 목적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23분의 저자가 있던데, 이제 집단지성을 이렇게 일으켜서 쓰셨는데 보람과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저 혼자 쓰다가 책을 이제 공동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평생 저도 책 한 번 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인생 전반기에 보냈다고 네. 생각하면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책은 읽었지만은 책 쓰는 게 그렇게 굉장히 쉽지 만만하지 않다. 않죠.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니까 네. 뭐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보시니까요. 네, 저도 뭐 지방 공고 출신인데 네. 나와서 뭐 쓰니까 실제 잘 이제 좀 숙달이 되니까 그것도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책 한 번 못 써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가이드 역할, 네. 머리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보람이. 머리 올려주는 역할이다? 예, 예. 아유, 좋은 표현 골프로 치면 머리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거고요. 공동저자로 이렇게 예, 참여해서 책을 쓰셨다. 실제 이번에 신중년 엔잡러는 경쟁력이다도 네. 그 한 5분 정도가 네. 생애 처음으로 책을 쓰는 쓰신 분 사람들입니다. 계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집단 지성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 동안에 30년, 50년 이렇게 갈고 닦고 경력들이 있으시죠. 예,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을 우리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좀 더 진보된 네.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게 아주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말씀 들으니까요. 저도 책을 한 번 안 써봐서 머리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네.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문성식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해서 핵심이 엔잡너인데 예.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엔잡너는 예. 어떤가, 무엇인가라고 좀 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골프와 책을 그 머리로 올렸는데요. 방금 얘기 잠깐 머리 좀 올리고 농담이고요. 네. 원래의 의미의 이제 엔잡너는 네. N은 그 2개 이상의 다수를 의미하는 N이고요. 그렇죠. 또 잡은 아시다시피 직업을 의미하는 거고 러는 이제 사람 뒤에 붙이는 네. 전미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합쳐서 동시에 다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본래 네. 뜻인데 제가 여기에 이제 좀 첨언을 하다 보면 네. 기왕이면 다수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되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네.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추가로 정의를 하고 정의하실 수 싶습니다. 있군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준호 소장님. 어떻게 보면 신중년, 엔잡너가 경쟁력이다. 신중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중년의 그 테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젊으신 거 아닌가. 네네네. 40대 초중반이신가요, 지금? 그래서 공동 집필하시게 된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49살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걱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8살 때는 49살 때 1년 정도 계획만 짜도 네. 뭐 컨설팅이든 교육이든 의뢰올 게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49살 때는 50대를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화두에 제가 네.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연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엔잡너라는 개념으로 뭐 컬럼도 쓰고 또 공동으로 엔잡너 센터를 준비하고 오던 중에 저 사회 멘토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문성식 이사장님이시고 옆에 계시는 우석기 기사장님. 사회 뭐 10년 정도 이렇게 선배님이신데 네. 신중년들을 위해서 창직이라든가 앞선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취준생들을 위한 그런 진로 교육들에 굉장히 열정적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 관찰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은연중에 이제 문성기 회장님께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네. 신중년 관련된 책을 한번 쓰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냐? 그래서 네.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잡너를 좀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 과연 기회에 더. 내가 네. 엔잡너로서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김용기 박사님처럼 저는 과연 직업이 몇 개나 될까? 보니까 저도 제가 첫 판에 쓴 책이 마케팅 컨설테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13개. 네, 그게 이제 세분화되고 확장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 지금 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이제 23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 네.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신중년 막내로서 참여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기 박사님께 또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20개의 직업이고 30군데에서 급여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 참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엔잡러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하고 계신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도 이런 직업 가질 수 있어, 이런 엔잡러가 있어 한번 소개해 주신다는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말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작가고 제가 2015년도에 문학 사전을 통해서 시인을 등단했어요. 시인이시고 네. 그렇게 벌써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컨설턴트 사관 학교를 지금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자로서 이제 꿈을 펼치고 있고 세계적인 온라인 대학을 지금 만들려고 계속 제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제가 2010년도에 경영 지도사를 지정해서 네.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재능기부 형태의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또 경영학 교수로 있고 네. 또 기자 생활도 또 하고 계시고 시니어 조선이나 서울 데일리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평가위원, 심사위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특히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저작권 사업학 컨설턴트라고 우리나라에 8명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남북 하나재단에 북한 이탈 주민들 네. 우리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차별화된 저의 직업입니다. 네. 엔잡러 저 박사님 좀 되고 싶은데 이 책 읽으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책 읽으면 저절로 되고요. 내용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다른 파트마다 있던데. 네, 그 중요한 거는 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청년 정신. 저는 이제 직업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하나씩, 둘씩, 셋씩 쌓였던 게 하시면서? 네. 지금 20몇 가지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금년에도 지금 4월 이제 지나고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5월 달인데 벌써 올해도 한 새로운 직업 3개를 또 다시 이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올해 10개가 목표입니다. 10개? 직업 30개 됐겠죠? 직업 30개에 급여 받는 데가 50군데야.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월급 받는 데가. 일반 한 군데 직장에 목을 메고 저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한 30개 정도 있으면 몇 개는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계속 도전해서 또 쌓아 나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문성식 이사장님께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업력 보니까 그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좀 재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면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인가를 받은 것이고요. 말 그대로 창직을 교육하는 협회입니다. 창직을 교육한다. 네. 직업을 만드는 창직을 교육하는 협회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창직가들을 양성을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창직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 컨설턴트, 멘토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직가들을 발굴을 해서 이 좋은 창직 이 직업을 널리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홍보를 해주고 또 그 창직가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넓게 좀 알리기 위한 어떤 교육을 같이 공동 개발해서 뭐 하는 일.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창직가들, 창직 교육자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이제 허브 역할을 이렇게 중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준호 선생님께 또 질문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은 그 MIR 마케팅 혁신 연구소의 소장이시고요. 또 그 시너지 플래너라는 창직가로도 좀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엔잡러와는 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김영기 박사님께서 기존에 어느 날 갑자기 엔잡러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직업들이 축적되고 고도화되면서 엔잡러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2000년 초반에 다니엘 핑크의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동기부여 받은 건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런 기경제나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걸 지금 직장에 있을 때 조금씩 준비해 간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그 중심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네. 했었고 2002년도에 제가 시너지 플래너라는 닉네임을 정의하면서 그러면 이 미래 직업이 그때는 이제 창직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뉴 네. 닉네임이라는 단어로 해서 그냥 네. 새로운 직업명으로 제가 혼자 만든 건데 그럼 시너지 플래너라는 게 상생 기획자인데 어떤 기획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세 가지 포커스를 뒀습니다. 하나는 기업과 개인,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과 기업에서 제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획자, 윈닝 기획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명명을 네. 하고 20년 가까이 그 생활을 부캐릭터로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MIR 마케팅 혁신소 컨설턴트 또는 소장으로서 일할 때는 그냥 두 가지밖에 안 옵니다. 컨설팅 의뢰와 네. 교육 의뢰밖에 오지 않는데 이게 시너지 플래너라는 지금의 이제 창직가명으로 활동했더니 새로운 틈새와 틈새적인 일들을 요청을 하세요. 오. 혹시 이거 할 줄 아세요? 이거 해보셨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전해볼게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일을 참 많이 하게 됐고 그 프로젝트 일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회성, 삼회성으로 이렇게 지속성 되면서 새로운 직업화가 되거나 아니면 저의 역할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너지 플래너는 굉장히 창작가적인 닉네임으로도 확장성이 좋고 네. 그리고 문성식 회장님께 이사님께서도 지금 창직가 협회를 이끌고 계시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 뭐냐면 중고등학생들한테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두세 가지의 융복합적인 닉네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명을 정해봐라 라고 해서 그런 창직 네이밍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네이밍이 참 중요하네요. 정말. 그게 그 이름값을 한다고 이름 좀 되게 살게 중요한 것 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렇죠. 시너지 플래너라는 창직가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박사님께서는 책 1장, 그 신중년 엔잡러 성공과 행복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집필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게 있는지 시청자분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저는 솔직 담백하게 네. 제 인생 이야기를 한 상이 1장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인 저는 이제 인생을 축구와 비유해서 50세까지 전반전을 생각하고 네. 51세부터 100세까지 후반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술상으로 후반전에서 잘해야지. 네. 네. 말년이 좋아야 이제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전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했던 실패를 많이 해봐야 또 실패를 또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반부에 책의 전반부에 그런 걸 써놨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 신중년들이 어떻게 인생 이막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성과가 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는 그대로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아마 제가 엔잡러로서는 여기 대한민국에 거의 리딩 그룹이 아닐까. 독보적이라는 말은 조금 제가 저기서 안 쓰고요. 겸손의 표현으로.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좀 신기할 정도로 20, 30개 직업을 갖는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중년들이 40부터 70대까지 이분들이 인생 이막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짧지만 설명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멘토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라 그랬거든요. 그 이제 60세부터 75세의 황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 1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읽고 싶어지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문성식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책 17장 예. 창직으로 성공 엔잡러가 되자라는 부분을 집필하셨습니다.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쓴 내용은 크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창직을 통해서 엔잡러를 해야 되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창직을 했었던 그리고 뭐 엔잡러를 했던 그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대 기업에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다 해주죠. 해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는 제가 직접 창직을 해서 지금 엔잡러가 된 그 사례 6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게 해서 정말 일자리가 어렵고 또 없어지고 또 뭐 AI라든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뭐 이런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생계형 어떤 엔잡러가 되기보다는 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경쟁력 있게 남과 차별성 있게 창직을 통해서 엔잡러가 된다라고 그러면 더 오래 가고 또 어떤 수익도 남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챕터를 장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뭐 작은 조직에 또 협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전담자를 두고 직원을 전담자를 두고 홍보 마케팅을 대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많은 홍보 마케팅을 하거든요. 가장 흔하고 요즘 뭐 효과 있는 게 이제 SNS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들 같이 1인 뭐 창업가, 1인 창직가 이런 분들은 뭔가 자기 인물 소개를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카톡으로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홍보 마케팅을 했었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제가 직접 창직을 해서 지금 실제 엔잡러로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그 캘리 마케터라는 직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글씨는 잘 예쁘게 잘 쓰는데 마케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떤 수익을 올리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착안을 하고, 마침 뭐 도심권 50% 센터에서 캘리그라피 되고자 하는 캘리그라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SNS 홍보 마케팅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거기에서 딱 착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캘리그라프 작가분들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도 하고 또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캘리로 뭐 창직명을 써준다든가 뭐 명언을 써준다든가 가온을 써준다든가 뭐 회사명 또 상품명 다양하게 이렇게 써준 것을 가지고 저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6가지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린다면, 최근에 뜨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조차도 작년에는 정말 초반에는 너무 어려웠었는데, 어렵다고 그냥 방관할 게 아니고 한숨만 쉴 게 아니고 좀 돌파를 하자, 그런 면에서 비대면 교육 방식,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줌이라든가 웹엑스라든가 또 뭐 글루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비대면 행사를 하거나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 스스로 계속 스터디해가면서 실제 그 실현을 한번 하면서, 그리고 남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또 남들이 저한테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해달라고 또는 코칭을 해달라는 의리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 소장님은 책에서 그 20장 엔잡러는 네오피안이고 뉴노멀이다라는 부분을 집필하셨습니다. 핵심 내용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 주십시오. 책을 공동 집필하게 될 때 이 집단지성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오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다. 공동조사에 참여할 때. 그리고 강점은 집단지성이 응집되면서 이게 서로가 이해해주면서 어떤 부분을 고도화시켰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날지를
알고 쓰는 유형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모든 에너지는 김영기 박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참여하는 저자들에 대한 특성도 잘 아시지만 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알고, 또는 제가 일단 목차는 저도 한 3가지로 뽑았는데 그걸 13가지로 확장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책을 반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저는 탈고할 때 그 어떤 부분도 수정하지 않았는데, 크게 13가지 흐름 중에서 한 4가지만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엔잡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 다음에 엔잡러가 되려면 이너서클을 활용해라. 지금 김영희 박사님이 컨설팅 사관학교나 창직교육협회, 저도 이제 엔젤 리더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실 때 엔잡러의 여러 가지 조합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일자리로 창출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데,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플랫폼으로 활동하면서 고유의 오리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비법들에 대한 내용을 냈고요. 그리고 3번째는 퇴직자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내가 1년 뒤, 2년 뒤 퇴직하게 됐는데 유수형이 봤을 때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기간적으로 1년 짧습니다. 무조건 2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인생 설계에 있어서 120살까지는 인생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표라든가 워크시트를 드리고 채우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세 때는 50대에 무엇을 먹고 살지라는 걸 고민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8살 때는 1년을 고민했는데 49이 되고 나니까 10년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케팅 전문가고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과연 경제적 자립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식을 사실 다 버리고, 옆에 계신 이사장님이나 박사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방법들, 내가 이사장님 뭐가 아쉽다고 캘리그래피를 육성하시는 저희 홍보 대행의 창직가를 만드셔서 그 여성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PR을 해주시고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에서 엔잡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경제적 자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축구에서 후방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듯이 어떤 분들하고 엔잡러로서 활동하면서 함께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대표 저자로 오신 그 3분의 저자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면 김영기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집단지성의 좀 대표 주자로서 신중년 지식 근로자들에게 좀 등대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 좀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의 좀 포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중년들이 생각을 바꾸고 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동안의 사회에서 많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신중년들은 베푸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그런 좀 조금 널리 내다보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 신중년들이 예전에 있던 직장,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욕심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을 향한 욕심이라든지 쾌락을 향한 욕심,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 정말 인생 이막에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막 주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중년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주역으로 재등장을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코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저희들 출산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나 또 전체가 이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신중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년 네. 계신 분들 애를 낳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신중년들이 어떤 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네, 네. 그 우리의 경제적인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다시 우리가 우리 저 인구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 생산 가능 인력 그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네. 그걸 메꿔주는 거 우리 신중년들이 해야 되기 역할을 때문에 좀 해주자.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신중년들의 재등장 네. 이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60대 70대도 젊은이 못지않게 네, 할수 열심히 있다. 일을 할 수 네.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신중년들도 저는 그렇게 그런 철학과 정신을 가르쳐서 네. 그렇게 그렇게 나가게 하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이분들의 어떤 저 히말라야 산맥의 그 네팔인들 셰르파 같은 역할, 네, 그분들의 멘토가 되고 네. 그분들이 하여튼 그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문성식 이사장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창직과 창업이라는 메인 주제로 지금 컨설팅 교육도 좀 하고 그 강의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의 포부 좀 궁금합니다. 저의 포부요. 네. 저는 뭐 지금 사실 창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까 이준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1년 전에 뭐 매경 이코노미에서 네. 창직이라는 단어를 쓴 기사가 이제 첫 출발인데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더 이제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 수보다는 선진국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에 대한 어떤 재정의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 있는 직업이 어떤 건지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생계형. 저도 사실 뭐 대학에서는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토목 전공. 전혀 건설이라든가 토목하고는 그 별개의 그 직업을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신중년 이때의 나이에 정말 새로운 어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태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러면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나의 강점이 뭔지를 진정으로 발견을 하면서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창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전도사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창직 교육자와 또 창직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준호 소장님 지금 현재 그 디큐브 엔잡러 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일들 지금 전개해 가시려는지 또 앞으로 좀 포부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디큐브 엔젤 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재능 기부도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그 인터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컨설팅 사관학교와 창직 교육협회 그리고 디큐브 엔젤 센터 여기는 있지 않지만 인피트 그룹 코리아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엔잡러 육성 협약식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디큐브 엔젤 센터의 공식 오픈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으로 이제 펼쳐가고 싶은 것들은 재취업이라는 그 키워드가 20년 전부터 정부 산하에서 관심을 끌고 있었고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이런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정부에서 기업 컨설팅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기업의 재취업 교육 설계, 교설계에 대한 컨설팅 건들이 입찰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또는 386세대들이 신중년들에 속하는데 이 45세에서 한 75세까지 영역들 제2인생을 살아가는데 체계적으로 국가가 도와주겠다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외쳐서 민간단체인 저희 네 기관이 순수하게 창업 또는 창직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나 프리랜서 또는 귀농귀촌 6차 산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체득해서 어떻게 세대 융합을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 공동으로 고민하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요.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기관으로 한번 자리매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질문들이 이제 마지막 거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김영희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네. 네. 엔잡러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엔잡러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네. 새로운 경제 주축으로도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자라는 젊은 청년층의 네. 어떤 열정과 패기를만 가지고는 어떤 창업이나 창직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중년들의 40년, 50년 되는 그런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그죠? 지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크로스 제너레이션 세대 융합이라 그러거든요. 네.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잘 통용된 용어인데요. 이런 세대 융합을 잘 이루면서 우리 사회가 아주 매끄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중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네. 우리 한국 사회에 네. 우리 이웃에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성식 이사장님께도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엔잡러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 궁금합니다. 예. 엔잡러들이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코로나 시대 많은 지금 급변하는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잘 적응을 하고 또 그냥 무조건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어떤 사회에 어떤 일부는 또 봉사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엔잡러들이 어떤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어떤 경제 부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주춧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 소장님도 말씀 주실 때 엔잡러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을 그 엔잡러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들은 그 개인적인 경제적 자립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엔잡러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전문성을 고도화시켜서 세분화시키고 하는 엔잡러 역할자로서의 엔잡러 네. 일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 공헌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재능 기부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염두하시고 1년에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100시간을 돈을 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는 재능 기부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보여주고 네. 계신 걸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엔젤 리더 저희가 꿈파티라는 것들을 했을 때 제가 재능 기부 멘토로 참여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150명 가까이가 순수하게 오셔가지고 네. 식사비도 내시고 거기에 그 아낀 걸 가지고 도서장학금도 주는 행사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 선배님들이 엔잡러들의 1세대신데 그분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한테 뭔가 멘토링을 해준다거나 그들과 융합하기 위해서 먼저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융합,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세대 간 융합이라든가 좀 다음 세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X세대나 386이나 베이비 세대가 어떤 공헌을 할지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는 선각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북쇼의 그 공통 질문이고요. 꼭 맨 마지막에 항상 질문합니다. 저희가 여기 세 분 다 질문 받으면 좋지만 대표 그 김영기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북쇼 어떠셨는지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만 딱 해야 돼요.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북쇼 김영기 박사님께 있어서 오늘의 북쇼란 제가 뭐 이거 갑자기 오늘 북쇼 처음 이제 그 참여했는데요. 네. 너무 영광스럽고요. 준비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때 북쇼는 우리 저자들의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쇼가 아닌가. 그러니까 책에 담지 못하는 정말 그 저자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철학이나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향기 네. 이런 것이 이제 북쇼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쇼는 향기다. 네. 네. 선한 향기다. 선한 향기다. 선한 향기다. 네. 대한민국 신중년 엔잡러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